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북부 지방에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이 쏟아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에 많이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일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하게 내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0mm가 넘게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30에서 70mm, 충청과 강원 영동 지방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 약하게 내리다가 오늘 밤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태풍 할룰라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남해안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 점차 태풍이 서귀포 해상으로 향하면서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이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초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였던 제12호 태풍 할룰라가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쯤에 제주 근처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력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할룰라의 모습입니다. 할룰라는 며칠 전만 해도 소멸됐을 정도로 힘이 약했었지만 지금은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강한 태풍으로 재발달했습니다. 태풍은 당초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였지만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태풍 할룰라는 점차 북상하면서 일요일경 남해상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진로와 강도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주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일요일에는 제주 남동쪽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서 소멸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력에 따라서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5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 해안에서는 노을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과 국정원 해킹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중간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서호 기자입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 추경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내일 처리하게 돼서 매우 다행입니다. 내일이 우리 국회에 민생을 살리는 민생 추경의 날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11조 8천억 원 규모. 이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세입 추경에선 2천억 원 삭감하고 순수하게 지출을 늘리는 세출 추경에선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줄이고 메르스 가뭄 대책을 늘리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부대 의견에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법인세 인상 논의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비롯해 4개 상임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청문회는 하지 않되 상임위 현안 보고로 한 단계 수위를 낮춰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연합뉴스TV 성소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갖습니다.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서 우선 창조경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회동이 이루어진 만큼 지역별 거점 기업으로서 역할해달라고 당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들이 각 지역별 강점과 후원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서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련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계 총수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 의사를 밝힌 만큼 기업인 특사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초청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특별 사면 문제로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개적인 건의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동안 재계 쪽에서 기업인 사면을 거듭 요청해온 만큼 우회적으로라도 입장을 전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네,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빈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되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부터 운영 과정과 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황까지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각종 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장애 발생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자체도 넓게 봐서는 타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킹팀 서버에 국내 통신사들의 할당된 IP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청을 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는 유서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임 씨가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임 씨가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 여기에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국정원 해킹이라는 난제를 떠안은 검찰, 무수한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